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인간호의 첫 번째 파트 일반적인 간호독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치료인데 그래도 치료를 그냥 치료에도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치료와 보강치료, 대증치료, 대증치료와 보강치료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특수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없애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원인이 되는 그 부분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의료기관에서는 외과적으로 먼저 절제가 가장 흔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치료는 질병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것, 그리고 외과적 절제가 가장 흔한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강치료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을 때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영양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환자가를 안정 상태로 해서 편안하게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스트레스 상태 같은 걸 조절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감수성을 낮춰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게 보강치료. 그리고 대증치료라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바이러스에 대한 그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감기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로 인해서 뭐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이 올라간다든지 이럴 때 그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3의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났을 때 타이레놀을 준다든지, 기침을 했을 때 객담제 같은 거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침요법을 해서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증치료라는 것은 질병의 증상을 제거하거나 어느 정도의 조절을 해서 3의 질을 높여주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래서 동통이나 기침, 호흡곤란 같은 자각 증상의 제거뿐만 아니라 발열이라든지 청색증, 혈압변화 같은 증상의 치료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증치료.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이제 대증치료와 보강치료를 같이 섞어서 하면서 이걸 갖다 환자의 기력을 보호해주고 휴식을 제공하는 걸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치료의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파트에다가 치료의 분류에 특수치료와 보강치료, 그리고 대증치료가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요즘에 치료는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의 분류를 봤는데 특수치료, 보강치료, 대증치료와 보강치료 관계를 봤고요. 이제는 치료적 중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안정과 절대 안정이 있는데, 이 안정은 베드레스트를 설명을 하고 있고, 심상 안정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질병에 따라서 운동 범위가 조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안정은 ABR이라고 하는데, 환자라든가 침상 안정을 취하고 모든 일을 의료 요원들이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라면 폐렴이라든지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량을 낮춰야 될 때,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절대 안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식사라든지 돌아눕기, 체위 변경이나 그 다음에 이닫기,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요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도 대답하는 정도가 간단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문객 출입을 제한을 해서 에너지 소모량을 낮추는 것이 절대 안정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요법은 대상자가 걱정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의심이나 불안 이런 것들을 질병 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서적 요소를 제거를 해서 환자가 치료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열이라든지 연료법, 뭐 핫팩을 해준다든지 찜질 같은 거, 냉요법, 그 다음 광선이나 전력, 안마 같은 것들을 해서 물리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리치료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식이요법은 음식물을 조절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병에 있어서 다른 약물보다 음식물이 질병 치료에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핍성 질환이라든지 대사성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거, 특히 당뇨병 같은 시기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요법, 그 다음에 약물요법은 인체에 어떤 물질이나 즉 약을 투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투여 방법에는 경구투여라든지 경구투여, 그리고 직장투여와 투여가 있고요. 흡입, 피부도포, 피내주사, 정맥이나 복강내 주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경구 또는 직장 투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물 투여를 비경구 투여라고 말하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술요법은 원인이 병변을 일으키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부분을 제거하거나 교정하고 절개해서 배액시켜서 기계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치료의 분류에서 특수치료의 파트에 해당하겠죠. 방사선요법을 보겠습니다. 방사선요법은 주로 악성 종양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근데 악성 종양이 너무 멀리 퍼진 경우에 방사선요법이 고식적 수산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환자를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요법은 폐압이나 백혈병, 갑상선 종양에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동통 환자의 간호도기입니다. 이 동통 환자, 그럼 동통의 정의를 보시면 특징이라고 해야겠죠. 통증이라는 것은 실제적이고 잠재적, 조직 손상이나 이와 관련되어 표현되는 감각적이고 불쾌한 경험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동통에는 내성에 따라서 통증이 느끼는 강도가 각각 다릅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노인이나 젊은이에 비해서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다른데 노인은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젊은이에 비해서 더 크게 느끼고요. 그리고 진통제를 복용할 경우 통증이 약해지고, 그리고 성격에서도 외향성인 사람과 내향성인 사람, 그리고 신경쇠약 등에서 동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게 동통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동통에 관련된 변이를 보면은 변인이나 변수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 동통을 느끼는 순간점을 동통인지역치라고 합니다. 이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동통인지역치는 정상적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개인의 육체적 여건이나 정서적 상태에 따라서 동통을 경험하는 인지역치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문명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낙후된 지역의 농부 아내와 경험하는 산통하고,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경험하는 산모들의 동통이 느끼는 강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낙후된 지역에 사는 농부의 아내 같은 아내 산모는 대중 매체나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통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도시권에 사는 산모들은 이런 대중매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적 배경에서 분만의 통증에 대해서 공포심을 많이 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애감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명의 정도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과거의 경험 같은 것도 통증의 그 정도에 따라서 경험하는 틀리게 인지 역치가 틀릴 수 있는데, 그것은 2차 수술을 했던 사람이 1차 수술을 환자의 반응보다 더 통증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손상의 의미. 전쟁터에서 병사가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주위를 둘러봤더니 본인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자기가 손상,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도감으로 인해서 동통감이 감소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집중 정도. 동통에만 집중할 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때 동통이 덜하다는 거. 그래서 동통이 있을 때 우리서 동통의 완화요법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통증을 많이 내릴 때 다른 재밌는 것을 놀이를 한다고 한다든지 TV를 보게 한다든지 음악요법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의 집중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불안이나 공포 또는 육체적 피로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의 정서 상태나 이런 불안 이런 것은 통증을 증가시키고 통증보다 더 강한 정서적 자극을 있을 때 통증이 단절되기도 합니다. 예,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다음에 암시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수술했던 자기 암시로 인해서 동통의 강도가 더 커지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경우 이게 동통에 관련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통의 종류를 보시면 우리가 크게 나눠서 표재성 통증, 신부성 통증, 내장성 통증, 방사통증, 환상직통, 자결통, 3차 신경통, 시상통이라고 지금 보이는데 암성 통증도 있고요. 그러면 동통 지속 시간도 보통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통증을 보면은 급성 통증은 보통 6개월 이내이고요. 그리고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고 혈압 상승이나 저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박 상승이나 호흡수 증가, 동공 확대, 발암과 창백, 그 다음에 불안정, 집중 저하와 두려움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은 동통 시간, 지속 시간이 6개월 이상으로 되는 걸 말하고 부교감 신경의 자극을 받습니다. 혈압은 정상이거나 맥박이나 맥박도 정상이고요. 호흡도 정상, 바이탈 사인이 정상이라는 소리겠네요. 그리고 정상적인 동공, 피부는 건조하고 부동과 우울, 위축, 절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을 박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간은 급성 통증 같은 것은 6개월 이하, 그리고 만성은 6개월 이상을 표현할 수 있고요. 바이탈 사인은 쇼크 상태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맥박하고 호흡은 둘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공은 확대되어 있고 급성 통증일 때는 그리고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에 영향을 받고요. 정서 상태는 불안정하고 집중이 저하되고 두려움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급성 통증은 그야말로 지금 바로 느끼는 것이 통증입니다. 만성 통증 같은 경우 아까 6개월 이상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만성 통증 같은 거 골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편두통 같은 거 이런 것들 원인 불명의 편두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이고 그다음 바이탈 사인은 그 다음에 동공도 정상적입니다. 자율신경도 부교감을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정서 상태는 우울이나 위축, 절망감 같은 걸 느낍니다. 이렇게 만성 통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통증의 지속 시간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동통 부위를 보면 우리가 표재성 통증이라고 했는데 이 표재성 통증이라는 것은 보통 자극이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예리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두드러기 같은 거, 이런 소양증 같은 거, 그 다음에 빈맥, 그리고 과민한 통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표재성 통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성 통증은 근육이나 관절, 신경 등에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부위가 넓게 퍼진 것을 말하고요. 보통 창백하고 땀이나 오심, 구토, 서맥, 쇼크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내장성 통증, 흉곽이나 뇌, 복강 등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통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사 통증 같은 경우는 원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방사선 통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스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서 출발한 것이 다리 쪽, 반대쪽 다리, 오른쪽이나 왼쪽 다리에서 저리듯이 아픈다든지 이런 것이 방사선 통증 또는 연관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추간판 탈출로 하부 요통을 가진 환자가 대퇴 아래에까지 느끼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환상제통은 이것은 뭐냐면 절단해서 상실된 다리가 아직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있죠. 예, 다리가 절단했는데 발가락이 가렵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절단지의 신경 말단부의 순환장이라든지 유착 반응이 생기기 쉽을 때 쉽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절단지에, 그래서 환상제통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결통은 굉장히 아픈 통증이라고 하는데 말초신경 손상 후에 해당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고 있는 심한 통증이고, 그리고 피부에서 영양 변화라든지 피부 혈관의 불안전성으로 그런 불안전성으로 해서 특징을 보이는 불인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결통이고요. 이게 너무 심한 경우 뭐 교감신경 절제술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차 신경통. 예, 보통 중년 여성한테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원인은 알 수가 없고 뇌신경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인구 10만 명당 4.5명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상통이 있습니다. 시상통은 시상 부위의 뇌졸중이 지나간 후에 반대편 사지부 체간부에 생길 수 있는 중심성 불인통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암성 통증, 그 말 그대로 암 환자에서 볼 수 있는 통증의 종류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사정할 때, 초기에 사정할 때 그냥 얼마나 아프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세한 통증력을 다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인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언제 심해지는지, 그리고 언제 약해지는지, 그 약해질 때 뭐로 인해서, 약물로 인해서, 아니면은 뭐 심리요법, 뭐 이완요법, 다른 이런 거 우리가 아까 말한 주의 집중을 딴 데로 돌린다 이런 건지, 아니면 악화될 때는 언제, 뭐 날씨 때문에 날씨가 꾸물꾸물하가 뭐 비가 올 것 같다 더 심해지는지, 이런 완화 요인은 무엇인지, 완화할 때는 뭐 냉찜질이냐 온찜질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한 통증 력을 사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체 검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통증을 사정할 때 그 숫자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0이 가장 안 아픈다고 하면은 10이 가장 아프다고. 그래서 통증을 갖다가 어느 번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7인지 8인지 그런데 통증을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사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진단적 평가 엑스레이선이라든지 뼈스캔, CT, MRI 같은 것들 다 해주면 좋겠죠. 이게 통증의 초기 사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통증 간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통증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그럴 때 환자한테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통증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을 취해 보도록, 본인이 이렇게 아팠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기는 뭐 음악을 들었어요, 아니면 운동을 해요, 아니면 좋아하는 영화를 봐요, 이런 식으로 주의 집중을 한다, 주의 집중을 딴 데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 환자와 같이 있어주는 것도 좋고요. 환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말로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치료나 검사 절차가 불편하고 아픈 내용이라면 환자에게 납득이 가도록 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하고 등 마사지를 실시해 준다든지 느슨하게 옷을 입고 충분히 이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동통으로 인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간호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증의 동통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에 대해서, 치료의 분류 방법과 치료적 중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과 절대 안정, 그런 개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대증요법, 요즘에는 대증요법과 보강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동통에 관련된 변이에는 문명의 정도가 있는데, 문명은 도시지역 여성하고 도시지역 산모와 농촌지역 산모가 차이가 있을 수, 동통에 느끼는 강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은 뭐 수술을 했던 사람들은 통증을 더 느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손상의 의미. 전쟁터에서 병사가 다쳤음에도 죽어 있는 사람, 사망한 동료를 봤을 때 안심하면서 통증의 강도를 낮게 느끼는 정도라든지, 그 다음 주의 집중 정도라든지, 정서적이나 불안, 공포, 육체적 피로 같은 것도 통증에 느끼는 관련된 변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암성 통증, 암시적, 수술했다는 자기 암시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동통의 종류가 있는데, 동통의 지속 시간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동통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통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